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30년까지는 무조건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30년에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스마트폰의 비중도 상당히 높긴 하지만 반도체의 비중이 확실히 높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반도체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하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라고 하는 분야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6.7%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반도체는 뭐냐?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73.3%를 차지합니다. 시장 규모로 봐도 메모리 반도체는 1116억 달러고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140조 정도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 규모가 3067억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37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아무리 세계 1등을 해봤자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파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세계 1위인 인텔의 점유율이 22%밖에 되지 않아도 그 수익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해집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업체는 삼성전자고요.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 3위는 미국의 마이크론이고요. 비메모리 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는 인텔, 2위는 브로드컴, 3위는 퀄컴입니다. 미국이 왜 경제 강대국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파이가 가장 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2, 3위가 전부 다 미국이고요. 파이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1, 2위를 하고 있지만 3위 역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것을 종합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종합 반도체 시장에서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2018년 기준이고요. 2019년에는 인텔이 세계 1위입니다. 이건 제가 삼성전자 주주이기 때문에 일부러 기분 좋으라고 삼성이 1위를 한 해인 2018년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삼성은 파이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많은 파이를 가지고 있고 인텔은 파이가 훨씬 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파이를 그렇게까지 큰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 비슷합니다. 근데 삼성의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 동안 130조 원을 투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우리가 1위를 하겠다. 이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삼성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CPU와 모바일 APU 설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인 인텔과 퀄컴이 꽉 잡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아무리 삼성이 수백조를 투자를 해도 그렇게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삼성이 따라갈 동안 인텔과 퀄컴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만큼은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계와 파운드리인데요.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미 종합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생산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 반도체 생산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삼성으로서는 아무래도 설계보다는 경쟁업체를 따라잡기가 파운드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럼 파운드리 분야에서 라이벌은 누구냐? 바로 미국이 아닌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설계 시장은 미국이 꽉 잡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이 꽉 잡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이 54.1%입니다. 세계 2위는 삼성전자로 15.9%죠. 현재 기술 수준은 TSMC와 삼성이 사실 비슷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따라잡기가 비교적 어려운 설계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파운드리 분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결국 미세 공정의 싸움인데 삼성과 TSMC는 현재 7나노, 5나노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이미 2나노, 3나노까지 들어갔지만 실제로 현재 주력은 7나노, 5나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목표대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이 1위를 한다면 세계 기업 가치에서 삼성의 지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높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호황기를 누리고 많은 이득을 취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고 그 세계 중심에 삼성전자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030년까지 절대로 삼성전자를 팔지 않을 겁니다. 판단은 언제나 각자의 몫이고 책임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